네, 안녕하세요. 오늘 하루 주식 모아주 여러분 안녕하세요. DJ 스보입니다. 오늘 어떤 이슈 한번 살펴볼까요? 자, 요번에 연휴였잖아요. 연휴 간의 주요 이슈, 증시 이슈, 그리고 어떤 기업들의 이슈들 한 번씩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려고 합니다. 자, 최근에 귀성길, 체증도 있으셨을 거고, 증시 관련해서 불안한 소식이 조금씩 전해지다 보니까 우리 주주분들, 주식에 관심 있으신 분들 다들 마음 불안해 하실 텐데 관련 내용들 한번 살펴보면서 어떤 이슈들이 있었고 앞으로 어떤 게 일어날지 대충 점쳐볼 수 있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국 헝다 파산, 그리고 FOMC의 테이퍼링 이슈 등 여러 가지 굵직굵직한 이슈들 연이어서 나오고 있는데요. 헝다그룹 디폴트, 파산 위기 조금 이야기를 해볼게요. 우선은 헝다그룹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개발업체입니다. 두 번째 규모가 정도 되는데 97년에 창업을 했고요. 2013년에는 포브스지 중국 최고 자산가 1위로도 오르기도 했어요. 근데 요번에 은행이 대출을 회수를 하고 좀 헝다 돈줄이 좀 막히면서 무리한 사업 확장에 따른 어떤 자금 유동성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그러면서 350조 원이 넘는 채무 압박이 좀 시작이 됐어요. 그러면서 지금 여러 증시에 영향을 많이 주기 시작했는데 파산 우려가 좀 불거지고 있다고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강해졌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어쨌든 이런 헝다그룹이 굉장히 좀 커지고는 있는데 이 헝다그룹 지금 주식이 80% 이상이 폭락을 했습니다. 홍콩 증시에 상장이 돼 있거든요. 근데 이런저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골드만삭스에서는 좀 위험하다. 그리고 JP모건에서는 갑자기 파산하진 않을 거다. 그리고 월스트리트저널에서는 리먼 브라더스 사태 이야기합니다만 그거는 아직까지 그 정도는 아닐 것 같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파산이 된다면 리먼 브라더스 사태처럼 지금 수습이 어려울 거다. 어려울 수밖에 없겠죠. 안 그래도 코로나 때문에 지금까지 양적 완화가 시행이 되고 있고 이제금 다시 테이퍼링 이슈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긴 합니다. 어쨌든 그 기사 좀 살펴보면요. 여기에 위안화 가치는 최저 수준까지 떨어졌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그리고 달러 가치가 굉장히 좀 급등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달러가 안전자산으로 좀 분류가 된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죠. 그리고 테이퍼링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거는 9월 넘어서 11월까지 아직까지는 그렇게 급하게 쳐다보지 않아도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자, 18시간 전에 나온 기사입니다. 9월 아닌 11월에 테이퍼링 발표한다고 하죠. 내년까지는 금리 인상 없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 사실 근데 이제 제가 이 기사를 읽어드리면서도 어떤 생각이 좀 드냐면요. 이걸 무조건적으로 좀 신뢰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말 바꾸는 거는 너무너무 쉬운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런 것 정도는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쯤에서 테이퍼링이 뭔지 그리고 양적 완화는 뭔지 이런 것도 좀 궁금하시죠? 제가 짧게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테이퍼링이라는 것은요, 이렇게 점점 가늘어지다, 끝이 뾰족해지다라는 뜻이거든요. 그 2013년도에 벤 버냉키 페드 의장이 계속 언급하면서 좀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유명한 말이 되었는데 이제 금리 인상을 의미하는 타이트닝과는 좀 다르거든요. 그렇지만 어쨌든 이 자산 축소, 긴축이라는 어떤 의미가 들어가기 때문에 공포감 형성이 되고 곧 금리 인상을 예상을 하기 때문에 주식시장의 하락이 불거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그 전까지는 양적 완화를 실행하지 않았습니까? 자, 양적 완화는 쉽게 말해서요. 시장에 돈을 푸는 거고요. 은행의 문턱을 많이 낮추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행의 금리도 낮기 때문에 여러분 돈을 많이 빌려가세요 하고 대출이 활발해지는 거고요. 테이퍼링은 반대로 금리가 올라가고 대출이 어려워진다고 편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다시 한번 양적 완화는 돈을 푸는 거.
그리고 테이퍼링은 돈을 회수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어가 보면요. 어쨌든 그 헝다그룹 파산 이슈도 있고, 그리고 이런 FOMC의 테이퍼링 이슈도 있는데, 지금 증시에 굉장히 좀 악영향을 끼칠 만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사실 나오고는 있죠. 그렇지만 이번에 23일 채권에 대한 이자를 지급할 것이라고 발표를 했고요. 2025년 9월 만기 채권에 대한 이자도 지급할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 선물 같은 경우에는 오늘 오후에 확 빠졌다가 상승을 또 했고요. 중국 증시도 뭐 1.4% 정도 하락을 했다가 다시 0.5% 수준으로 낙폭 축소가 좀 나오고는 있어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뭐 국내 증시도 내일 이제 다시 증시가 열리잖아요. 근데 아무래도 뭐 증시에 크게 좋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뭐 갑자기 국내 주식시장이 완전히 무너진다거나 그런 걱정은 조금 좀 덜어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자, 뭐 미국 증시 그리고 중국 관련 이슈들 이런 것들 한번 조금씩 살펴봤고요. 그 외에 요번에 우리 셀트리온에서 좀 좋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여기 셀트리온 한번 보시면요. 레키로나 코로나 치료제 정식 허가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요번에 17일 저번 주 금요일부터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 중증 억제 확인이 좀 되고 있어요. 최근에 사실 그 셀트리온 관련주들이 크게 좀 상승력이 전 개인적으로 없었다고 보거든요. 근데 요번에 증시가 좀 많이 어렵습니다만 임상 3상 결과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아무래도 조금 그 셀트리온 그룹주들의 좀 좋은 모습이 예상이 된다라고까지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유바이오로직스도 좋은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유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미 백신 개발 업체에 면역 증강제를 공급한다고 합니다. 한미 이렇게 한국과 미국 MOU를 체결했다. MOU라는 것은 결국에는 뭐 공동 협약 같은 거죠. 그냥 같이 일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또 유바이오로직스도 탄력을 받을 수 있겠는데, 지금 뭐 주식 시장이 내일 이제 열리고 나서 좀 하락폭이 얼마나 나올지, 그리고 매수세가 어디로 몰릴지에 따라서 이럴 때는 또 한번 상승했다 또 빠지기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무조건적으로 오를 것 같습니다라고 말하기는 사실 좀 어렵지 않나 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영상이 좀 하이라이트가 될 수도 있겠는데요. 노바백스 백신 이야기가 계속해서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26년까지 매출 증가 주도 하나, FDA, EMA 승인 분수령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모더나 백신은 2026년까지 500억 달러 이상의 매출을 올릴 것으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근데 여기 보시면 노바백스의 코로나 백신 MVX-CoV-2373은 2026년까지 매출이 증가할 유일한 백신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뭐 여기에 문제점이 있다고 이야기가 나오곤 있지만 어쨌든 기대감이 굉장히 실리고 있다라는 것 정도는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 제일 중요한 건 국내 주식에서 어떤 게 가장 관련주로 엮이나 라고 생각하시면, 자, 여기에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바로 SK 바이오사이언스입니다. 그리고 주가 탄력을 좀 개인적으로는 잘 받는 종목은 저는 캐몬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뭐 그리고 제일약품도 있겠고, 당연히 SK 케미칼도 해당이 됩니다. 아무래도 앞으로 조금 이런 노바백스 관련된 관련주들이 다시금 좀 힘을 낼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노바백스 관련주 중 대장주로는 SK 바이오사이언스 꼭 한번 주목해 보시고요. 이번 추석간 해외 증시에 있었던 일들, 헝다그룹 파산 이슈, 그리고 FOMC 결과, 뭐 이런 것들, 그리고 국내 여러 바이오 업체들의 소식들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계속해서 좀 유익한 정보들 쉽고 알기 쉽게 편하게 낭랑한 목소리로 알려드릴 테니까요. 다들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